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AI 디지털 교과서. 이게 바뀐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약간 페이퍼 베이스드의 텍스트북과 지금 하고자 하려는 물론 서플멘트 매테리얼스를 가지고 오는 거이긴 하는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교육부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혹은 사실 미래라고 하기에도 되게 빨리 다가오는 미래이긴 한데 교육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3월부터 오픈이 되는 AI 활용 영어 학습법 과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맨 마지막에 툴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툴을 여러 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처음 듣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뭐 학부모로서 나의 자녀한테 혹은 학교나 학원의 교사로서 어떻게 이런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보실 수 있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특히 AI가 들어가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랑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 그냥 디지털 정말 미디어, 아까 컴퓨터나 아니면 디바이스에서 활용되는 교과서라고 하는데 AI가 들어가면 학습이 된 매티리얼을 가지고 좀 개인화 될 수 있게끔 맞춤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 학습이기 때문에 사실 1대1 튜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냐면 학생들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AI가 기록을 해놨다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보켓 같은 거 잘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좀 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 뉴스에서 기사로 나온 건데요. 사실 며칠 안 됐어요, 이 기사 나온 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모든 학년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모든 과목도 아닌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우선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점차 좀 늘어날 생각이긴 한데 또 지금 시작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성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오피셜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선은 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 이 분석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들마다 이 사인인을 한 다음에 내가 뭐 텍스트 같은 걸 읽고 거기에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10개를 풀었을 때 10개에 대한 이제 question들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맞는 학생도 있고 다 맞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개인별로 내가 잘하는 거는 좀 패스 시켜주고 못하는 것들은 속도를 조금 늦춰서 그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고 더 많이 연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선생님들이 이런 코र्스들을 활용을 할 때 레슨 플랜을 짜거나 아니면 코스 매티리얼들을 짤 때 필요로 한 항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명의 학생들마다 좀 개인화된 그러한 이제 교과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보조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메인 특성이 기존 종이와 이제 지금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살짝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는 뭐 교육 텍스트북이 이제 페이퍼이든 뭐 하드 카피이든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텍스트북이 주어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냥 선생님들마다 뭐 오늘은 10페이지 나가야지, 뭐 내일은 20페이지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레슨이 짜져 있고 그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렉처하는 방식이었어요. 앞에서 설명해 주시고 뭐 문제 풀어 주시고 그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해하고,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질문 있으면 뭐 질문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잘 듣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못 알아듣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약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페이스로 다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리고 텍스트 위주예요. 저희가 아무리 픽처 같은 거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페이퍼 베이스에 있는 텍스트북 자체는 시각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보여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선생님과 나의 대화 정도가 끝이지 뭔가 상호작용이 딱히 없는 좀 간단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강의 중심, 렉처 베이스라고도 하죠.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그냥 거의 뭐 50분의 수업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한 40분 동안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참여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혹은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내가 보기 위해서 문제를 뭐 주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시간을 주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수업 시간에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주어진 거 모든 거 할 거고 근데 또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특히 성적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참여도가 훨씬 더 낮아지겠죠. 재미도 없어 할 거고 이해 안 되면 더더욱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는 더 안 되니까 참여를 할 수가 없죠. 이해를 못해서도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질문을 뭐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도가 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죠. 교육 안에서는 학생들이 이해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해하는 그 깊이가 다 다른데 한 반에 뭐 10명, 15명, 20명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오늘 가르치는 그 학생한테 과목 하나면 사실 20명까지도 어떻게 선생님이 조금 편하게 좀 학생들을 잘 알고 계시고 좀 왔다 갔다 피드백이 항상 많았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선생님 한 분이 뭐 60명, 70명 이렇게까지 많은 학생들이 다룬다고 하면 피드백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학생들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뭐 항상 이제 렉처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슨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 명 한 명씩 다 다루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 피드백이 늦어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못 받네? 나 잘하고 싶은데 혹은 나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숙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주로 학원한테 많이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보였다고 하면 지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보시면 이 디바이스 안에서 정말 일제히 튜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에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리딩 컴프리hen션 약하다 그럼 그거에 좀 맞춤형의 콘텐츠가 나올 거고 리딩 자체도 레벨이 우리 반에서 1부터 10까지의 레벨이 있다고 하면 반의 average는 뭐 5라고 했을 때 나는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학습의 매티리얼 난이도는 3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내가 그 전에 풀었던 것들이 틀렸으니까 많이 틀렸고 어려워하는 걸 아니 AI는 그거를 맞춰서 이 학습자는 좀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레벨을 낮추는 거예요. 왜냐면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지 탄탄하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운 거부터 하고 그거를 좀 잘 맞으면 그다음부터 어려운 걸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한다 해서 이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시각자료 이미지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비디오 애니메이션 이러한 것들로 정말 학생들이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흥미를 많이 잃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랑 정말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게미피케이션이라고도 하죠. 게임을 하면서 그냥 게임이 재밌다라는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내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호작용들이 있는 자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 만약 50분 수업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뭐 선생님이 간단한 설명이나 필요한 것들을 만약에 10분, 15분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교과서로, 그러니까 보조 자료로 좀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40분, 뭐 35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굉장히 재밌게 흥미도도 더 높아지는 부분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감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죠. 학생의 경우에, 그리고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도 사실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틀렸는지 보면서 아, 내가 뭐에 약하구나 라고 보고서 끝날 수 있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보시고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 좀 더 어텐션이 필요하니 내가 선생님으로서 이거를 좀 보고 썸머리를 보고 나서 따로 학생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으니 뭐 이렇게 더 공부를 해보자. 혹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어쨌거나 커멘트 같은 거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서도 내가 학생이랑 매번 했던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일일이 기억해가지고 다시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피드백 줬던 거를 가지고 그 썸머리를 가지고 어머니께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케이스 이 사이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그림들 사이트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그냥 스크린샷으로 가져온 건데요. 지금 학생 입장에서 보셨을 때 최적화된 맞춤 콘텐츠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 원어원 AI 튜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조금 공부를 더 빠르게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난이도가 높은 거를 좀 풀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열심히 뭐 다른 학생들은 설렁설렁 해가지고 뭐 오늘 1부터 10까지 해야 되는데 3까지밖에 안 했는데 나는 10까지 하고 나서도 더 시간이 남고 조금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 하면서 더 주어진 거를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고 또 혼자 좀 진단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보여지니까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나는 뭘 잘하는지 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을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마다 페이스가 다르고 필요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학생들마다 설계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콘텐츠 자체도 재구성이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더뭐 리딩 컴프레hen션, vocab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추가도 가능하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수업 안에서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학생들한테만 그런 콘텐츠를 더 추가를 해주고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따로 하지 않게 해서 개별 약간 맞춤 그런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도가 조금 더 좋죠. 아무래도 교사가 봤었을 때, 선생님들이 봤었을 때, 뭐,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수업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에피션트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도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사실 지금 받는 거는 뭐 피드백 자체가 뭐 선생님들한테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모든 점수도 있겠지만 물론 성적표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프로그레스 자체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부모님도 학습 데이터 분석이 제공이 되다 보니 내 자녀가 뭐에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 뭐가 부족해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했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뭐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부모님이 옆에서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그런 거를 오늘은 뭐 해보자 오늘은 복습을 조금 더 해볼까
아니면 오늘은 리딩 컴프레hen션 하나를 더 해볼까? 텍스트를 한번 좀 읽고서 라이팅을 좀 연습을 해볼까? 집에서 내가 좀 아이의 교육을 좀 더 책임지고 싶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 잘하는 부분을 이해하신 다음에 필요한 만큼 집에서도 교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학생이나 아니면 교수님, 아니, 교수분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러한 것들 좀 잘 이해를 하고 내가 판단을 할 때 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활용 가이드인데요. 음, 이거 유튜브에 있는 거 제가 가져왔거든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중학생의 영어 편이거든요. 제가 몇 분 좀 플레이를 할게요. 교수님, 소리는 원래 안 들리는 걸까요?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원래 소리가 안 들리는 걸까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아예? 네, 네, 아예 안 들리네요. 제가 플레이할 때는 여기서 들리는데, 그러면 혹시 화면만 보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네. 플레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소리, 잠시만요. 혹시 소리 공유가 소리 줌에서, 공유가 안 되어 있나 봐요. 잠깐만요. 네,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찾은 것 네, 같은데, 네, 이- 제가 플레이하는데 혹시 만약에 소리 안 들리시면 다시 알려주세요. 네. 이게 아니고.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천재 AI 디지털 교과서. 중학 영어 수업에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선생님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바로 사용하도록 교과서 학습 순서에 맞춰 수업 차시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오늘 해야 할 일 목록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반 학생들의 기분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반 전체 지난 수업에 대한 형성 평가 결과 분석, 오답 문제 현황과 우리 반 수준에 맞는 AI 맞춤 학습 콘텐츠도 보실 수 있어요. 반 전체의 단원 성취 현황을 파악하고 잘하는 단원과 보완이 필요한 단원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AI 진단 평가 결과 분석으로 학생의 학습 속도를 확인하고 AI 맞춤 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설정한 오늘의 우리 반 수업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학생을 위한 AI 튜터 기능은 다양한 형태로 학습에 도움을 줘요. AI 진단 평가를 본 결과에 따라 AI가 학생에게 수준별 맞춤 학습을 자동으로 제공해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배포한 과제와 과제 수행 상태 그리고 AI 진단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의 수업 참여에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선생님의 칭찬 도장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 나의 기분 상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보상으로 받은 포인트를 이용해 나만의 아바타와 공간을 꾸밀 수 있어요.
진단 평가를 진행해 볼까요? 진단 평가 후에는 선생님이 채점해주지 않아도 자동 채점으로 평가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의 진단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은 학생의 평가를 일일이 채점하지 않아도 우리 반 진단 평가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원클릭 학습 설정 메뉴로 선생님은 수업의 순서를 수정할 수 있고, 선생님 자료로 수업하고 싶다면 문서, 동영상, 게시물 등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게 6분, 거의 7분짜리여서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학습 자체가 그러니까 교사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겠지만, 이거를 활용을 하실 때는, 근데 주로 학교에서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 트레이닝 다 받으시고 하시는데, 학부모님일 경우여도,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교사분들이, 선생님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재밌는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수업을 하는구나. 또한 내가 그 밖에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거를 가지고 나는 학원에서 추가로 어떻게 좀 약간 레슨 플랜을 짠다든지 좀 액티비티 짠다든지 그거를 보실 수 있게끔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약간 AI DT 디지털 교과서 뭐 사용 방법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여러 개 비디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것도 사실 그렇게 찾은 거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넘어갈게요.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근데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전체 영어로 저희가 이제 영어 수업이다 보니 영어로 봤을 때 저희가 reading도 있고 vocab도 있고 grammar도 있고 listening, speaking도 같이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writing을 할 수도 있고 뭐 learning log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뭘 배웠는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다 종이로 적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컴퓨터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기록용으로 다 남긴다고 했을 때는 선생님의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사실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수기로 적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 시간에 학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판단할 수 있고, 레슨 플랜을 더 준비할 수 있는데, 이거의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AI가 대신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경우 틀릴 부분도 없고, 물론 이제 학생이 잘 몰라서 다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한두 번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좀 내가 공부를 해봐야지 나의 스킬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판단을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기록들이 쌓을 거고 쌓아졌을 때 내가 얼마나 improve 하고 있는지 나의 그래머는 뭐 한 달 전과 지금 봤을 때 얼마나 뭐 비슷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다 돼서 나오고 이러한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는 저 AI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AI 자체를 사실 교과서로 그러니까 보조 자료로 채택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efficiency가 높아지고 낮아지고인 것 같아요. 뭐,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미 핸드폰,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뭐, SNS에 하루 종일 있기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저희가, 어,
예를 들어서 너무 디바이스를 많이 하고 있으면 뇌에도 좋지 않고 좀 약간 내 두뇌 활동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검색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그냥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그러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오히려 paper and pen 예전에 학습이 학생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포인트는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내가 개인 뭐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아이들한테 내가 집에서 조금 더 가르쳐 주고 싶거나 아니면 뭐 크고 작은 학원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AI를 어떠한 툴들을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학원을 하실 경우에는 뭐 공부방도 똑같죠. 내가 조금 나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다음 수업인 AI 활용 영어 학습법에서 좀 기본적인 지금 앞부분에서 그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 약간 트래디셔널 클래스룸 세팅이랑 AI 활용했었을 때 차이, 디지털 약간 학습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AI 도구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그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부터 우선 그러기도 전에 무엇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할 수 있으며 그거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용법을 가지고 나의 수업 안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예정이어서 그런 어떤 건지 약간 맛배기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제일 큰 목표는 최신 AI 및 도구 활용을 이해하고 학습 및 실제 교육에 적용할 수 있게끔 내가 좀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게 사실 AI라고 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쓰는 툴들은 코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목적. 예를 들어 챗GPT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챗GPT 자체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정보를 얻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약간 그 툴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고 그 이해를 했었을 때 내가 좀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좀 재밌게 수업을 만들 수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씩 천천히 차근차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 같은 경우는 달리라는 건데 이미지 생성 모델이에요. 요즘에는 챗GPT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챗GPT 들어가서 유료 버전이긴 하거든요. 들어가서 내가 여기 GPT한테 프롬프트를 주는데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미지가 난 거 저는 이거를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있는 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우선은 여기 GPT 화면인데요. 제가 프롬프트를 준 거는 너는 이제부터 화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해. 오타가 있네요. 밑에 필수 조건은 다 포함해 그림을 그려줘. 음성. 뭘 그려야 되는지 1번, 2번, 3번을 줬어요. 우선은 winter, ski, dog, family라는 그 단어를 이제 저희가 단어 공부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오늘은 어떤 팀 혹은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뭔지 학습을 했으면 그냥 재밌게 그럼 우리가 공부한 단어를 그려보자. 근데 교수님 혹은 뭐 교사 분들께서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시는 거 아니면 사실 앞에다 대고 이제 그림 그리기가 힘든 거죠. 그랬을 때 GPT, 그 달리라고 하거든요. 이미지 생성해주는 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달리한테 나는 이거를 가지고 이런 그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또한
사실 학생들이 앞에 있고 같이 어떤 단어들 같이 해보자, 어떤 단어를 쓸까, 뭐라고 지시를 할까, 어떠한 이미지가 좋아,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까, 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걸 그대로 프롬프트를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밑에, 여기 이미지를 줬어요. 근데 이미지에서 이제 저는 사람이 너무 큰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꿔달라고 수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 위에서 스키 타고 내려온 걸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줬어요. 근데 또 다 색깔 너무 예쁘게 칠했는데 어 나는 수업에 이 자료를 활용하고 싶고 애들이 좀 한 3살, 4살, 5살 컬러링북처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색깔을 조금 다 지워줘. 백으로 아예 이제 fill in the color 할 수 있게끔 컬러링북처럼 만들어줘. 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색칠 공부를 할 수 있게 색은 다 없애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뭐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우리가 다 같이 만든 그림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컬러링 약간 나이대 다르겠죠. 어떤 친구들한테는 색깔 바꿔줘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미지 가지고 계속 약간 단어 공부를 하나하나씩 바꿔도 되지만 조금 더 놀이가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컬러링북처럼 그림을 우리끼리 같이 만든 거죠. 그림 자체를 거의 같이 그린 수준이죠. 그렸다고 하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즉시 정말 컬러링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거는 음악 생성 모델이에요.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여기도 약간 프롬프트를 적어야 되는데요. 어떠한 음악에, 그러니까 K-팝은 K-팝, 뭐 댄스, 그 장르가 있죠. 장르를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떠한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은지, 뭐 이러한 제가 GPT한테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음악을 만들어줘요, 즉시. 그래서 똑같이 영어 단어를 배울 테니 영어 단어들의 키워드들을 내가 학생들한테 그럼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우리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 음악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음악을 바로 작곡을 할 수도 없고 뭐 리릭스를 다 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키워드 프롬프트로만 작성을 해주면 그대로 다 음악을 만들어주고 내가 만약에 케이팝이랑 댄스 좀 장르에서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거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뭐 들으면서 뭐 노래를 몇 번 틀면서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수정하면서 오늘의 우리 음악은 이거를 만들었어 해도 괜찮고 아니면 start of the year, beginning of the year이었을 때 우리 반만의 약간 음악 하나를 좀 약간 가져가자 우리 반의 음악 하나를 가져가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그걸로 좀 약간 start of the day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학생들은 조금 더 흥미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배우는 영어들, 뭐 센텐스가 됐던, 키워드가 됐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런 음악 생성이든 이미지 생성이든 그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티처블 머신이라고 AI 자체이거든요. AI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이렇게 커피컵, bottled water, 클래스 3는 이거는 펜이에요. 저희가 10개,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클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저희가 사진으로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웹캠이라고 보시는 거 보면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클릭을 했었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고 뭐 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사진 한 100장을 찍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커피컵을 또 그렇게 하고 뭐 펜 아니면 뭐 노트북 이런 거를 한 다음에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 업젝트들은 그날 배운 걸로 단어 공부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어 공부로 실제적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뭐 하면서 좀 재밌게 보고 얘한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뭐 와ter바로 가지고 하면 뭔가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앞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보는 요 그림 있죠. 여기에 있는 bottled water이랑
두 번째는 바로 워럴이랑 둘이 다른 물이에요. 다른 이제 페트병이라고 해야 되나? 인데 물체,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실루엣을 보고서 얘가 뭐에 가깝다. 여기 보시면 중간 두 번째 거 바로 워럴이랑 제일 흡사하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는 그 전에 있었던 물건들을 보고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비췄을 때 제일 비슷한 게 뭐다라는 거를 바로 즉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AI를 학습을 시켜놓고 이거를 그냥 아이들한테 이거 뭐야 그냥 재미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흥미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을 할 때 어리면 어릴수록 재미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든 놀이 형식으로 가져가야 돼서 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 이름은 티처블 머신이고요. 이거는 사용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로그인 하시고 하나하나씩 하고 이거 제가 만드는데도 사실 5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활용하기 나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이 오른쪽에 이제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줌으로 제 카메라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요 카메라로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물병이었는데 이번에는 컵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비키고 이제 컵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첫 번째 보시는 여기 커피컵을 처음에 트레이닝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있는 클래스랑 똑같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AI가. 이런 식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아이들이 뭔가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좀 뭔지,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런 거를 좀 눈으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